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걷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걷기가 무서웠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거든요. 계단은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여러분도 겨울만 되면 유독 관절이 아프시죠?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무릎 때문에, 관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감정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작년 12월이었어요. 손자를 보러 딸네 집에 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그냥 평범한 계단이었는데 말이죠. 주저앉은 제 모습에 딸아이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괜찮은 척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부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부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엉덩이를 끌며 기어 다녔어요. 오르는 열과 통증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엉금엉금 기다시피 용을 써가며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절염이 꽤 진행됐다고. 겨울철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관절염?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관절염은 평생 간다던데 앞으로 평생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이제 제대로 못 걷냐는 떨리는 제 질문에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겨울철 관절 관리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에 전 희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는 제 질문에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겨울에 관절이 더 아픈지 아세요? 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추워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철 관절 통증의 진짜 이유는 날씨가 추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돼요. 그러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죠. 게다가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신경을 자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겨울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춥다고 집에만 계시죠?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그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저도 작년 겨울 내내 집에만 있었거든요. 춥다고 미끄럽다고 나가기 싫다고. 관절액이라고 아시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액체인데요. 이게 움직여야 분비돼요. 안 움직이면 관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파지는 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열심히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겨울엔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햇빛을 못 쬐니까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관절 주변 뼈가 약해져요.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겨울엔 활동량이 줄고 음식은 더 먹게 되잖아요.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 관절에는 3에서 5배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제 무릎이 아팠던 이유가 하나하나 이해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 질문에 선생님이
미소 지으시며 처방전을 꺼내셨어요. 약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요? 이렇게 아픈데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운동입니다. 하지만 아무 운동이나 하시면 안 돼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를 적어서 건네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것만 하나 해보세요. 종이에는 간단한 동작 하나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관절을 살리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바로 해봤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종이를 펼쳐봤죠.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방법은 간단했어요.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서 10초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죠.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뭐가 좋아지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해봤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10초를 세고 내렸어요. 그리고 왼쪽도 똑같이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다리가 무겁고 떨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씩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 탓인가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운동하셨나 봐요? 무릎 주변 근육이 조금 생겼네요. 정말이었어요. 그 간단한 운동으로 제 무릎 주변에 근육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죠.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을 보호해줘요. 무릎에 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관절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주변 근육을 키워서 관절을 보호하는 거였구나. 오늘부터는 단계를 높여볼까요? 선생님이 두 번째 운동을 알려주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시범을 보이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고 5초간 버티는 거예요. 이것도 대퇴사두근 운동입니다. 누워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바로 시작했어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0번씩 했어요. 처음엔 다리가 떨리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점점 쉬워졌죠.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뚝뚝 소리도 줄어들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관절 건강에 저는 희망이 생겼죠.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겨울철 관절 관리의 핵심은 따뜻하게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돼요. 그러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찜질입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온찜질은 하루 2~3번,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게 좋대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해야 한다고요. 전기 찜질기를 쓰셔도 되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무릎에 온찜질을 했어요. 따뜻한 기운이 무릎에 스며들면 정말 통증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릎을 꼭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무릎 보호대나 레깅스를 착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외출할 때는 필수입니다. 저는 그날 마트에 가서 무릎
보호대를 샀어요. 얇지만 따뜻한 거였죠. 착용하고 나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세 번째는 따뜻한 물 목욕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었어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그세요.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도 이완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 목욕하면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도 같이 했어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덜 가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무릎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었고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방심하고 무리하게 걸었거든요. 그날 밤 무릎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리하셨나 봐요. 좋아졌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 관리는 평생 가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걸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운동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히려 관절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는 동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걸레질, 청소, 텃밭 일할 때 무릎 꿇고 하시죠? 그거 제일 안 좋아요. 무릎에 체중이 직접 실려서 연골이 닳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의자나 방석을 사용하세요. 앉아서 하거나 무릎 보호 패드를 착용하세요. 저는 바로 다이소에 가서 무릎 보호 패드를 샀어요. 텃밭 일할 때 쓰려고요. 두 번째, 쪼그려 앉기입니다. 예? 화장실도 그러면 안 돼요? 양변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재래식 화장실처럼 완전히 쪼그려 앉는 건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피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계단 내려가기를 조심하세요. 올라갈 때가 아니라요? 의외죠? 사실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요.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3, 4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천천히 난간을 잡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쳤구나 싶었어요. 계단을 급하게 내려갔거든요. 네 번째, 쪼그려서 물건 들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요? 무릎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숙여서 드세요. 아니면 한쪽 무릎만 바닥에 대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좋아요. 저는 평생 잘못 살았구나 싶었어요. 다섯 번째,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기는 피하세요. 그럼 어떻게 앉아요? 의자에 앉으세요.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벽에 기대서 앉으세요.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운동은 금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등산 가신다거나 조깅하신다거나 하면 안 돼요. 관절에 갑자기 부담이 가면 다칩니다. 운동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해요. 저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일곱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그건 알아요. 살 빼야죠. 맞아요. 하지만 갑자기 굶어서 빼면 안 됩니다. 근육까지 빠지거든요. 천천히 운동하면서 빼야 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고 쪼그려 앉지 않고 계단은 천천히 내려가고 2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무릎이 훨씬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관절을 지키는 운동법입니다. 겨울엔 밖에서 운동하기 힘들죠. 춥고 미끄럽고 위험하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30분만 투자하세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첫 번째 운동, 벽 짚고 스쿼트입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셨어요. 벽에 손을 대고 의자에 앉듯이 무릎을 살짝만 구부렸다가 펴는 거예요. 완전히 앉으면 안 돼요.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면 관절에 부담이 가요. 살짝만 45도 정도만 구부리세요. 10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했어요. 처음엔 5번도 힘들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10번이 쉬워졌어요. 두 번째 운동, 벽 짚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했어요. 벽에 손을 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도 매일 했어요. 20번씩 3세트. 세 번째 운동, 누워서 자전거 타기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고 자전거 타듯이 돌리는 거예요. 이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절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매일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5분씩 했어요. 네 번째 운동,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하고 있던 운동이었어요. 다섯 번째 운동, 옆으로 다리 들기입니다. 벽을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운동은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요. 무릎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관절이 약하면 무릎에 부담이 더 가요. 저는 이 5가지 운동을 매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자기 전에 20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30분을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 다 나은 것 같은 관절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어요. 관절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음식 목록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요? 등푸른 생선이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거.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생선을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우유요? 우유도 좋고 멸치, 뱅어포, 치즈도 좋아요. 그리고 햇빛을 쬐세요. 하루 15분만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매일 오전에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왜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요. 콜라겐은 연골의 주성분이거든요. 귤,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거 드세요. 저는 매일 아침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뭐가 있어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강황. 이런 것들이 관절 염증을 줄여줘요. 저는 매일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닭발, 족발, 우족, 생선 껍질.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닭발을 고아 먹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술입니다. 술은 염증을 악화시켜요. 맥주도요? 네,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술을 끊었어요. 두 번째,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왜요? 염증을 촉진시키거든요. 과자, 빵, 탄산음료 같은 거 줄이세요. 세 번째, 지나치게 짠 음식도 피하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염분이 많으면 몸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고 부종이 생겨 관절이 붓습니다. 김치나 젓갈, 라면 드셔도 되지만 조금만 적당히 조절하세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제 한숨 소리에 선생님이 나긋이 웃으셨어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절하라는 겁니다. 건강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배우라는 의미예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식탁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식탁 위엔 짭조름한 젓갈, 간장게장, 달달한 빵, 그리고 라면 냄비가 올려져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프지 않으려면
나부터 변해야 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밥상 위에 생선이 더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고, 과일과 따뜻하게 데운 우유, 멸치볶음, 브로콜리, 고구마 같은 음식들이 자리 잡았어요. 라면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대신 다시마 우린물과 미역국, 닭, 가슴살, 샐러드 같은 음식을 더 자주 먹게 됐어요.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대신 따뜻한 생강차, 보이차, 녹차 한 잔이 제 저녁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2달이 흐르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무릎이 조용했습니다. 뚝 소리도 없었고 밤마다 욱신거리던 통증도 사라졌어요. 세수하려고 숙였을 때도, 신발끈을 묶을 때도, 계단을 내려갈 때도 더 이상 무서움이 없었죠.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65살, 나는 다시 내 몸을 되찾고 있다라는 것을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30분을 걷습니다. 겨울이지만 두꺼운 바지 대신 무릎 보호대를 차고 털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밝은 값싼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걸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걷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걷다 보면 겨울 햇살이 제 무릎에 닿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픈 게 늙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게 늙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이기 무섭다고, 겨울이라서 더 움츠러져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단 5분이라도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무릎에 따뜻한 찜질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무너지지만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된다는 사실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2 다리가 다시 당신의 계절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